다들 안녕하세요. 프로토 91회차 토신 정보방 환급 인증합니다. 당첨금은 세후 금액인 거 알고 계시죠? 다들 아시겠지만 한 경기 취소되어 당첨금이 반토막 났지만 그래도 당첨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 경기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금일 첫 번째 경기 토트넘 대 웨스트햄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토트넘은 휴식기 이전 마지막 경기에서 브라이튼에 패했다. 손흥민이 부상으로 빠진 경기였기에 베르너가 스리톱의 좌측 윙어로 나섰는데 별다른 활약을 하지 못했고 솔랑케가 결정적인 기회를 놓쳤다. 그래도 이 경기에는 손흥민이 돌아온 풀 전력으로 임할 수 있다. 포로와 브레넌 존슨을 비롯해 대표팀을 다녀온 선수들도 건강하게 돌아왔다. 웨스트햄은 휴식기 전 마지막 경기에서 입스위치를 완파했다. 필크루그의 부상 이탈로 다시 주전 스트라이커로 나선 안토니오의 골이 있었고 쿠두스와 파케타 등도 골맛을 봤다. 지난 시즌 득점왕 경쟁을 했던 보인의 경우 시즌 초반 골이 적긴 하지만 동료를 살리는 플레이로 충분히 역할을 하고 있다. 토트넘의 승리를 본다. 웨스트햄은 파케타와 쿠두스 등이 대표팀을 다녀왔지만 건강하게 돌아왔다. 그러나 손흥민이 휴식기 기간에 푹 쉬며 부상을 회복한 홈팀 상대로 고전이 예상된다. 존슨과 함께 상대 측면을 휘저을 주장이 있고 메디슨이 수책에 거친 압박을 이겨내며 공격 상황을 이끌 토트넘이 승리할 것이다. 금일 두 번째 경기 빌바오 대 에스파뇰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빌바오는 휴식기 이전 마지막 경기에서 지로나에 패했다. 상대에게 선제골을 허용했지만 3세트의 동점골로 승점 1점을 가져가나 했는데 인저리 타임에 센터백 파레데스가 위험한 파울을 하며 페널티킥을 내준 것이 컸다. 그로 인해 파레데스는 이 경기에 나설 수 없다. 그래도 잘로와 고메즈 등 대체 자원이 즐비하기에 별 문제는 아니다. 홈 경기력이 워낙 좋은 팀이기에 홈에서 반등을 노린다. 에스파뇰은 휴식기 이전 마지막 경기에서 상위권 팀인 마요르카에 승리했다. 후반 추격골을 허용하긴 했지만 알바니아 대표팀 수비의 핵인 쿰블라의 선제골과 카레라스의 추가골을 잘 지켜냈다. 단, 승격 이후 3승을 따낸 홈과 달리 원정 성적은 좋지 않다. 이 경기에서는 강팀 상대로 승점 추가를 위한 수비적 운영을 할 것이다. 빌바오의 승리를 본다. 에스파뇰은 크랄과 로자노 등이 중원의 라인을 내리며 늘 진영에 7명 이상의 숫자를 두려워할 것이다. 그러나 베렌게르가 특유의 돌파로 기회를 노릴 수 있고 구루제타와 이나키 윌리엄스가 침투할 빌바오를 90분 내내 막아내긴 어렵다. 빌바오가 승점 3점을 챙길 것이다. 금일 세 번째 경기 코모 대 파르마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코모는 나폴리에 패하며 연승이 끝났다. 그러나 승격팀으로 아탈란타와 베로나를 연파하며 시즌 초반 승점 관리를 어느 정도 한 건 인상적이다. 최전방 스트라이커인 쿠르토네가 안정적인 마무리를 했고 세르지 로베르토와 도세나, 모레노 등 베테랑 영입생들이 팀을 잘 이끌고 있다. 아직 파데라를 비롯해 이선의 지원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쿠르토네와 벨로티 투톱은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파르마는 직전 경기에서 볼로냐 상대로 중요한 원정 승점을 따냈다. 지난 시즌 세리에비 최고의 팀으로서 승격에 성공했는데 최하위권을 벗어나는데 도움이 됐다. 단, 측면 수비수인 쿨리발리가 퇴장을 당하며 이번 원정에 결장하는 건 아쉽다. 발레리와 케이타 등이 공백을 메우며 측면 수비를 담당해야 한다. 접전을 본다. 코모는 최근 맞대결 홈 경기에서 파르마 상대로 패하지 않으며 홈의 이점을 충분히 살렸다. 그러나 데니스 맨과 칸셀리에리 등 한방이 있는 상대 측면 공격수의 침투에는 고전했었다. 수비 라인을 내리며 홈팀의 공세에 대응할 파르마가 원정 승점 1점을 가져갈 수 있는 경기다. 금일 네 번째 경기 제노아 대 볼로냐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노아는 휴식기 이전 흐름이 너무 좋지 않았다. 승격팀인 베네치아에 완패했고 그 후 3연패를 당했다. 피나몬티와 카르발류를 믿고 이적시킨 레테기가 날아다니는 것과 달리 최전방에서 확실하게 해결해주는 선수가 보이지 않고 미레티의 중원 경기력도 기복이 크다. 가장 큰 문제는 리그 중위권 이상으로 자신했던 수비진의 부진으로
실점이 크게 증가했다는 점이다. 볼로냐는 최근 3경기에서 무패를 달리고 있지만 만족할 만한 순위가 아니다. 베우케마와 에르리치 등의 수비진은 시즌 내내 안정적으로 상대를 막아내고 있지만 저크지가 떠난 최전방의 마무리가 아쉬웠다. 그래도 오솔리니와 은도에 등 언제든 반등할 공격수들이 있고 프루어는 여전히 리그 정상급 볼란치다. 볼로냐의 승리를 본다. 홈팀은 드 윈터와 바스케스 등 최종 수비가 너무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프루어와 에비셔가 중원에 라인을 올리며 공격적으로 임할 것이고 은도에가 속도를 앞세운 침투로 공격을 이끌 볼로냐 상대로 고전이 예상된다. 볼로냐가 휴식기 첫 경기를 승리할 것이다. 금일 5번째 경기 레버쿠젠 대 프랑크푸르트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레버쿠젠은 이번 시즌 출발이 아쉽다. 지난 시즌 무패 우승을 차지한 팀이었기에 이번 시즌도 우승을 노렸는데 라이프치히전 패배를 비롯해 승격팀인 홀슈타인 상대로도 승리하지 못했다. 때문에 휴식기 이후 나서는 첫 경기에서 승리하며 분위기를 바꿔야 한다. 보니페이스와 비르츠를 비롯해 선수단 대부분이 대표팀 일정을 다녀왔지만 워낙 선수단 구성에 강점이 있기에 큰 무리는 없다. 프랑크푸르트는 미넨전 무승부를 비롯해 최근 무패를 이어가며 3위로 올라섰다. 개막전을 패하긴 했지만 그 이후 성적이 4승 1무다. 이집트 대표팀에서 살라의 공격 파트너로 나서는 마르무시는 이번 시즌 초반 리그 득점 레이스를 이끌며 경기당 한 골 이상을 터뜨렸고 에키티케와 샤이비 등의 지원도 좋다. 레버쿠젠의 승리를 본다. 원정팀은 투타와 로빈코우 등이 수비진에 나서지만 막강한 화력에 비해 수비 조직력은 다소 아쉽다. 비르츠와 호프만, 테리어 등이 이 선에서 활발하게 움직이며 찬스를 만들 것이고 보니페이스가 엄청난 피지컬로 문전을 침투할 레버쿠젠 상대로 고전이 예상된다. 금일 6번째 경기 호펜하임 대 VfL 보움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호펜하임은 지난 시즌 좋은 성적을 내며 유럽 대항전에 진출했다. 그러나 이번 시즌 출발이 좋지 않다. 5위권 진입을 노린 시즌인데 초반 패배를 거듭하며 최하위권으로 추락했다. 사고를 기록 중인 크로아티아 대표팀 공격수 크라마리치가 분전 중이지만 흘로젝과 타바코비치 등이 팀에 빠르게 녹아들지 못했다. 때문에 휴식기가 팀을 정비하는데 좋은 시간이 됐을 것이다. 보움은 홀슈타인전 승점 1점을 제외하면 승점을 따내지 못했다. 안정적인 잔류를 노리고 시작한 시즌이지만 최악의 출발로 강등 후보 1순위로 떠올랐다. 에레디비지에서 최고의 활약을 한 보아두를 비롯해 미오시 코지 등 여러 선수를 영입한 효과가 크지 않은 데다 로실라의 중원 장악력도 아쉽다. 호펜하임의 승리를 본다. 보움도 최하위로 원정이지만 라인을 극도로 내리진 않을 것이다. 보아두와 호프만 등이 적극적으로 골을 노리겠지만 홈팀의 화력이 더 낫다. 직접적인 해결 외에도 공격 연계까지 가능한 크라마리치가 팀을 주도할 수 있고 뷰르터와 흘로젝이 문전 침투로 해결할 호펜하임이 승리할 것이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토신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